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창업 3년 차에 소셜벤처를 운영하고 있는 아트임팩트 대표 송윤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새로움과 가치를 더하는 삶인데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여긴 학생이시죠. 지금 하고 있는 전공 공부를 통해서 또는 이제 졸업 후의 삶을 통해서 나날이 새롭고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라면서 저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소셜벤처라고 들어보셨나요? 소셜벤처는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창업 기업이라고 써 있는데요. 비영리 단체하고는 좀 다릅니다. NGO 단체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거에 비해서 저희는 일반 법인의 형태로 영리를 추구하지만 그 목적 자체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 회사를 소셜벤처라고 하고요. 저희 아트임팩트도 소셜벤처입니다. 저희 회사 이름은 아트임팩트인데요. 여기 아트는 예술 작품만을 뜻하는 건 아니고요. 나날이 항상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의 노력을 뜻하고 뒤에 임팩트는 사회적 경제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이런 가치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T를 플러스로 표현을 해서 가치를 담다, 새로움을 담다라는 기업 이념을 표현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움과 가치를 담는 삶을 만들어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저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디자이너 분들과 아티스트 분들 그리고 소셜벤처 분들이 함께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큐레이션 플랫폼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이치라는 브랜드를 저희 공간 브랜드로 하고 있고요. 가치 소비 시장의 확대를 미션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치 매장 사진입니다. 2년 전에 처음 오픈했던 매장이고요. 서울 동대문에 있는 디자인 플라자의 2층에 20평의 규모로 처음 오픈을 했었습니다. 이치라는 이름은 이치에 맞는 좋은 제품을 저희가 선별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겠다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영어로 하면 각각이라는 뜻이 있는 것처럼 각각의 브랜드에 대한 스토리를 큐레이션해서 전달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마치 저희 편집 매장에 오시는 분들은 갤러리에 왔을 때 도슨트나 큐레이터가 설명하듯이 이렇게 브랜드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공간의 전체에 대한 컨셉과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공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일반적인 편집 매장하고는 좀 다르게 제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작품들도 같이 있는데요. 이 작품들은 보기 이쁘라고 갖다 놓은 작품이 아니고요. 다 이 브랜드에서 디자이너 또는 대표들이 창작한 창작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블리다라는 브랜드인데요. 이 블리다의 이다은 대표님은 여러분들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몇 년 되지 않은 20대의 디자이너이자 대표님이시고요. 보시면 여기 있는 의상들은 다 왼쪽에 있는 작품들이 모티브가 되어서 먼저 작품을 그리고 그 작품에서 컬러나 모티브를 수출을 해서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도전하시는 신진 디자이너 분들의 창작성을 지원을 하고 지속적으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저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대형 브랜드에서는 점점 패션쇼를 안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보통 패션쇼는 한 시즌 앞서서 제품을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년 봄에 출시할 제품을 이번 가을 정도에 이렇게 패션쇼를 통해서 보여주면은 내년 봄에 제품이 출시가 되기 전에 이미 뭐 온라인을 통해서 또는 이미 SPA 브랜드를 통해서 디테일은 조금씩 다를지 모르지만 디자인 모티브가 거의 비슷한 제품들이 다 출시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브랜드에서는 나우 패션쇼라고 해서 보시는 것처럼 See Now, Buy Now 이런 표현으로 지금 시즌에 패션쇼를 하거나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창작의 노력을 통해서 의미 있는 제품을 만들고 의미 있는 가격의 제품을 만드는 중가 가격을 갖는 제품들의 시장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백화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명품 브랜드는 줄을 서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좀 저렴하게 나오는 SPA 브랜드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만 사실 의미 있는 이런 중간 가격의 제품들은 점점 설 곳을 잃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브랜드들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이들이 어떤 노력을 하는지를 알리면서 이들이 더 이 창작의 의지를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개 그런 브랜드를 좀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와 함께하는 IMO라는 브랜드는요, 요 대표님이 디자이너님이
드로잉하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그린 그림이 제품이 되고 매 시즌 새로운 창작물을 선보이면서 이렇게 본인이 좋아하는 일러스트가 옷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점점 브랜드를 확장시키는 브랜드고요. 세리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환경과 동물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는 브랜드입니다. 아프리카 세네갈의 저소득층 여성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가방을 만드는지 교육도 시켜주시고 거기서 만든 제품을 공정한 가격에 수입을 해오고 가죽과 펄을 쓰지 않은 비건 패션을 추구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저희의 두 번째 그 전시 주제는 흐르다였어요.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그 전시 주제는 패브릭 아트였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창작자들의 노력을 응원을 한 반면에 두 번째 전시는 흐름에 대해서 이 제품이 어떻게 제작이 되었고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소비되는지를 보여드리면서 빠르게 이렇게 소비되고 버려지는 요즘의 소비 문화에 대해서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주로 업사이클 제품들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에코파티 메아리라는 브랜드는요, 아름다운 가게에서 런칭한 브랜드인데요. 버려지는 청바지와 가죽 제품들을 재사용을 해서 가방이라든지 지갑 등의 소품을 만드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요즘 제일 핫한 업사이클 브랜드 중에 하나는 컨티뉴라는 브랜드예요. 혹시 들어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자동차가 폐차장에서 버려지는 자동차의 시트를 가죽 시트를 벗겨서 그걸로 이제 가방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원이 다시 재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브랜드인데요. 요즘에 방탄소년단이라든지 강호동이라든지 SK 최태원 회장도 구입을 하시면서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앞에 두 개 브랜드가 버려지는 자원에 대한 재활용, 재사용을 가능성을 제시했다라면 얼킨이란 브랜드는 조금 다른 각도로 업사이클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브랜드의 미션은 버려지는 창작가들의 그 재능을 업사이클한다라는 것이 이 브랜드의 미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시면 가방의 프린트는 가방에 이렇게 입혀진 프린트가 아니고요. 생각보다 많은 아티스트의 작품들이 판매가 되지 못하고 버려지거든요. 그 버려지는 작품을 사와서 오려서 그 캔버스를 그대로 가방으로 만들어서요. 이 가방은 이렇게 만져보면요, 이 오일 그 프린트가 아닌 이 물감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가방입니다. 되게 재밌는 컨셉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 이런 창작가 분들이 저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1년간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작년부터는 현대백화점 그룹하고도 인연이 되어서 가든파이브, 송파에 있는 가든파이브의 두 번째의 이치 매장을 오픈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제품만 파는 편집 매장은 아니고요. 저희가 매장 옆에 공간을 얻어서 이 브랜드들의 스토리를 알릴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고 브랜드의 스토리에 대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폐 아티스트 전시를 하고 있어서요. 자폐 아티스트 분들의 독특한 이런 세계를 보고 싶으시면은 방문을 한번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브랜드 스토리뿐만 아니고도 이 브랜드 대표님이나 디자이너 분들이 본인의 생각을 소비자분들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클래스도 하고 체험 이벤트도 하면서 이 공간 안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나게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의 이런 노력을 서울시에서 좀 지원을 해주셔서 동대문 두타몰에 서울 윤리적 패션이라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무역 제품, 제로 웨이스트 제품 등 다양한 좋은 취지를 갖고 있는 브랜드들이 입점을 해 있고요. 저희는 이렇게 자체 매장뿐만 아니고도 외부의 공간 내에서 팝업 스토어라든지 패션쇼 또는 뭐 전시, 플리마켓 등을 통해서 이런 가치를 창출하는 브랜드들을 다양한 분들한테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간략하게 들려드렸는데요. 저는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저도 대학 나와서 제가 전공한 건축이라는 전공을 했기 때문에 건설회사 들어가서 이렇게 좋은 연봉도 받고 싶고 빨리 승진도 하고 싶고 그렇게 마음을 가졌던 그 때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때와는 되게 다른 방향성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전공도 다르고 살고 싶은 방향도 다를 텐데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살고 계시죠? 네, 그럴 거라고 믿고요.
나는 내가 바라는 삶은 이런 삶이고 나는 이 세상이 좀 이렇게 좀 나아지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에게 제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 회사는 가치 소비를 통해서 이 사회가 나아지는데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회사가 저희 회사이고요. 저도 제가 이 사회가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하는 참여는 이런 소셜벤처를 운영하는 게 제가 이 사회를 위한 참여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각자 다 이 사회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앞서 보여드린 그런 브랜드들이 많거든요. 어떤 브랜드들이 있는지를 보시고 그런 브랜드의 제품을 구매를 해주시는 것 자체가 이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참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소셜벤처 제품이나 사회적 기업 제품을 구매해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구매해 보신 분들 중에서 소셜벤처 제품은 좀 비싸던데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셜벤처 제품이 들어보지 못한 브랜드인데도 값이 낮은 이유는 앞서 제가 노력을 하는 이런 그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SPA 브랜드에 비해서 가격이 높은 것과 같은 의미인데요. 가치는 한자어 가치는 한글로는 값어치라고도 저는 풀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값어치가 있는 제품들은 그만큼의 이유가 있고 값어치가 너무 가격이 낮은 제품들은 그만한 이유가 또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에서 예전에는 사실 좀 싼 거 저도 사실 돈이 많이 없는 대학생이었을 때는 가장 저렴한 제품 어디 가서 뭘 먹을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요. 요즘은 싸면 싼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부터 들어요. 네, 그래서 제대로 만들어진 제품, 이유가 있는 제품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벽돌 한 장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네, 인터넷 찾아보면은 한 50원에서 60원 정도로 벽돌 한 장 가격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벽돌 한 장을 3만 원에 파는 곳이 있으면 팔릴까요? 500배가 넘는 가격으로 벽돌을 3만 원에 파는데도 불티나게 팔린 경우가 있습니다. 슈프림 아시죠? 네, 슈프림이라는 패션 브랜드에서는 3만 원짜리 벽돌을 만들어서 팔았는데요. 순식간에 매진이 돼서 이 3만 원짜리 벽돌이 이 중고나라에서는 50만 원에 거래가 되기도 했어요. 참 되게 재밌는 경우죠. 누군가에게는 3만 원, 50만 원의 벽돌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일 수도 있지만 슈프림을 좋아하고 슈프림의 벽돌을 꼭 갖고 싶은 분한테는 이 가격이 높은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이 브랜드를 잘 알고 좋아하게 되면 사실 가격이 매우 낮은 가격을 바라는 것이 아닌 이유 있는 가격이라도 다 끄덕끄덕하고 구매를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보문고에 그 매달 이렇게 걸리는 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라는 시가 걸린 적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런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브랜드들도 자세히 보고 오래 보다 보면 분명히 좋아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사회 문제를 다루는 브랜드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일자리 문제, 지구 온난화 문제, 독거노인 문제 등등. 여러분들도 아마 이 중에 하나씩은 좀 공감하는 테마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브랜드들을 만나게 되시면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사회 문제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되게 크게 치러야 됐어요. 1980년도에 광주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분들도 큰 대가를 치러야 했었고요. 일제시대 때의 안중근 이사나 유관순 누나라든지 또는 임진왜란 때의 논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야 했을 정도로 되게 큰 희생을 요구했었는데요. 요즘에는 사실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지 않더라도 의지만 있으면 그리고 참여만 한다면 저희가 2년 전에 광장에 나와서 들었던 촛불 하나가 이 사회를 바꿨던 것처럼 이렇게 작은 참여가 이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브랜드들이 예전과는 다른 각도에서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다양한 이런 소위 말하는 착한 브랜드라고 불리는 이런 브랜드들도 사실 각도에 따라서는 누구는 좋아할 수 있고 누구는 안 좋아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요. 요즘에 이제 그 동물 그 모피를 반대하는 분들 중에 이제 에코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에코포가 모피를 줄인다는 의미에서는 되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땅에 묻어서
금방 썩을 수 있는 동물의 털 대신에 굳이 석유 섬유의 옷을 만들어서 환경을 더 오염시키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각도에 따라서 다 자기의 주관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가장 안 좋은 것은 아무런 생각도 안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소신을 갖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난 이게 옳다고 생각해, 난 이거에 관심이 있어, 나는 이 브랜드를 지지하고 응원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관을 갖는다는 것, 소신을 갖는다는 것은 큰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영화 매트릭스를 보신 분들은 이 장면을 기억하실 텐데요. 빨간 약과 파란 약을 주인공이 어떤 것을 먹겠는지 물어보는 장면인데요. 빨간 약을 먹었을 때는 진실을 알게 되지만 그 진실 뒤에는 혹독한 대가가 기다리고 있고요. 파란 약을 먹으면 그냥 무관심하게 살던 대로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런 장면인데요.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는 보통 이제 선배들이 취업하고 싶었던 추천해주는 그런 직장에서 편하게 직장 생활을 했던 적도 있는데요. 지금 이런 소셜벤처를 운영하는 삶은 그때보다 더 일도 많이 해야 되고 더 피곤하고 더 급여도 그때보다는 적은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보다 저는 제 삶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항상 새로운 걸 추구하는 저의 일상이 되게 즐거워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을 만난 것도 너무 즐겁고요. 저는 다음 달, 내년에 저한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저는 되게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의 삶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졸업하시고 회사를 가고 일을 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하면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뭐 더 나은 게 없을까? 이 세상은 왜 이러지? 라는 그런 불만만 할 게 아니고 조그만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시면서 여기 모여 계신 분들만 내가 사회를 바꾸겠어 라는 마음을 먹으면 저는 그만큼 사회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관과 소신을 갖고 이 사회에 참여를 해주시라는 이야기 하나와요. 그리고 참여를 하는 방법 중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런 소셜 브랜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이 가치 소비를 해주시는 부분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상 저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